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의 평안한 밤과 건강한 내일을 돕는 건강 길잡이입니다. 혹시 어젯밤에도 새벽 2시나 3시쯤 어김없이 눈이 번쩍 떠지셨나요? 다시 잠들어 보려고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결국 뜬 눈으로 피곤한 아침을 맞이하신 경험이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진료실을 찾으시면 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드니까 원래 잠이 없어지는 모양이야. 혹은 예전에는 베개에 머리만 대면 잤는데 요즘은 새벽에 꼭 한 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느라 깊은 잠을 못 자. 라며 어쩔 수 없는 일로 체념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잠에서 깰 때 가슴이 알 수 없이 두근거리거나 등줄기에 옅은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신다면 이것은 단순한 노화의 과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수면의학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우리 신체가 보내는 매우 중요한 작은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수면 패턴이 변한다고 생각하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 우리 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구조 요청을 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분들은 건강관리에 참 철저하십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속을 비우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다며 늦은 시간에는 물 한 모금조차 조심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위장을 편안하게 하려는 이 훌륭한 노력이 아이러니하게도 매일 밤 우리의 깊은 잠을 방해하는 숨은 원인이 될 수 있다면 믿어지십니까? 최근 발표된 여러 수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녁 시간에 지나치게 긴 공복 상태가 60세 이후의 수면 건강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작은 습관을 무심코 방치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인지기능 저하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특히 60세 이후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혀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값비싼 수면제나 몸에 무리가 가는 복잡한 약물 없이 우리 집 부엌에 있는 평범하고 친숙한 천연재료 한 스푼만으로도 이 오랜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수십 년간 불면증으로 고통받으시던 평범한 이웃들이 단 며칠 만에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게 된 따뜻하고 희망적인 치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나의 밤, 시간 습관이 내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차분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니어 여러분, 혹시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 신체의 모든 기관이 멈추고 푹 쉰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계시지만 최신 의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실 우리의 뇌는 밤이 되면 낮보다 훨씬 더 바쁘게 움직입니다. 뇌의 무게는 체중의 단 2%에 불과하지만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무려 22%나 소모합니다. 그렇다면 뇌는 밤마다 왜 이토록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일까요? 수면의 의학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밤사이 뇌는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첫째는 낮 동안 얻은 정보들을 정리하여 장기 기억으로 보관하는 일입니다. 둘째는 뇌 속에 쌓인 노폐물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작업입니다. 최근 발표된 임상 보고에서는 수면 중 뇌척수액이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찌꺼기들을 씻어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지속해서 방해받으면 장기적으로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60세 이후에는 끊기지 않는 깊은 잠이 더욱 중요합니다. 셋째는 하루 동안 손상된 세포들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이처럼 뇌가 엄청난 작업들을 수행하려면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에너지를 묵묵히 공급해주는 곳이 바로 우리 몸의 간입니다. 간은 자동차의 연료 탱크와 같아서 글리코겐이라는 형태의 천연 에너지를 저장해둡니다. 뇌는 밤새도록 간에서 이 에너지를 조금씩 꺼내었으며 부지런히 우리 몸을 고치고 청소합니다. 문제는 노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60대를 넘어서면 간이 에너지를 저장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젊은 시절에 비해 서서히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에 평소 건강을 위해 실천하시던 저녁 일찍 먹고 속 비우기 습관이 더해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저녁 6시에 식사를 마치고 밤 10시에 주무신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새벽 2시나 3시쯤에는 간의 연료 탱크가 완전히 바닥나게 됩니다. 우리 뇌는 이 상황을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뇌의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를 일종의 생존 위기로 인식하는 것이죠. 캄캄한 밤, 고속도로를 달리던 자동차에 갑자기 주유 경고등이 빨갛게 켜진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 텅 빈 연료 탱크가 매일 밤 어르신들의 단잠을 깨우는 진짜 원인입니다. 지난 파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2시에서 3시 무렵 우리 간의 연료 탱크가 완전히 비어버리면 우리 뇌는 이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입니다. 칠흑 같은 밤, 에너지가 고갈된 뇌는 몸을 강제로 깨어 영양을 보충하라는 다급한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뇌가 누르는 인체 내부의 비상벨이 바로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라고 불리는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이 강력한 호르몬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평온하게 휴식을 취하던 신체는 즉각적인 긴장 상태로 돌입하게 됩니다. 갑자기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하고 목덜미나 등의 옅은 식은땀이 흐르기도 합니다. 다시 잠을 청하려 억지로 눈을 감아보아도 머리가 대낮처럼 비정상적으로 맑아지면서 자식들 걱정이나 내일 해야 할 일 등 온갖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쏟아집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새벽에 깨면 가슴이 답답하고 이상하게 불안해진다고 호소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코르티솔 호르몬이 만들어낸 생리적 작용 때문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한 번 울린 이 비상벨이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수면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한 번 급격하게 분비된 코르티솔 수치가 다시 정상으로 떨어지고 신경이 완전히 안정되기까지는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결국 이리저리 뒤척이다, 지쳐,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르신들께서 예민하거나 고민이 많아서 잠을 못 주무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뇌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비상모드를 가동한 신체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새벽 각성이 만성적으로 반복되면 우리 몸의 주요 기관들은 서서히 지쳐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췌장의 기능과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최근 임상 보고에서는 밤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반복 분비될 경우 혈관 내벽에 자극을 주어 심혈관 건강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췌장의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밤사이 이루어지는 뇌의 노폐물 청소 작업마저 중단시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간은 이토록 빨리 연료가 바닥나는 것일까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건강을 위해 굳게 믿고 실천하시는 일상 속 습관에 그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저녁 식사 이후에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속을 푹 비워야 건강에 좋다는 말씀. 주변에서 참 많이 들어보셨지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절반 이상은 이 철칙을 매일 밤 굳게 지키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소화 불량을 막고 체중 관리를 위해 일찍 저녁을 드시고 다음날 아침까지 공복을 유지하는 습관. 하지만 이 훌륭해 보이는 건강 상식이 역설적이게도 60세 이후 어르신들의 깊은 잠을 방해하는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라면 어떠실까요? 최신 수면의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녁 식사 후 취침 전까지 이어지는 지나치게 긴 공복 상태가 오히려 시니어의 수면 건강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우리 몸의 근육과 간이 충분한 에너지를 오랫동안 꽉 쥐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0대를 넘어서면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인해 근육량이 서서히 줄어들고 간의 에너지 저장 능력도 예전 같지 않게 변화합니다. 즉, 똑같이 저녁 6시에 식사를 마쳐도 어르신들의 몸은 훨씬 더 빠르게 연료 탱크가 바닥나 버리는 것입니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저녁 6시경에 식사를 마치고 밤 10시에 잠자리에 든다면 수면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4시간의 공복이 발생합니다. 이 상태로 새벽이 3시가 되면 우리 뇌는 완전히 에너지가 고갈된 이른바 야간 저혈당과 유사한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위장을 편안하게 쉬게 해주려던 착한 의도가
뇌의 입장에서는 굶주림이라는 강력한 스트레스 신호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죠. 혈당 조절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60세 이후에는 이 긴 야간 공복이 치명적인 새벽각성의 방아쇠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밤 위장도 편안하게 하면서 동시에 뇌의 연료 탱크도 든든하게 채워줄 수 있는 중간 지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무작정 늦은 시간에 야식을 챙겨 드시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잘못된 습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다면 이제는 60세 이상의 신체 리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아주 지혜롭고 가벼운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일상 속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밤새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지난 파트에서 말씀드린 지나친 야간 공복에 이어 시니어 여러분께서 흔히 오해하고 계신 또 다른 건강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밤에 화장실을 가는 것이 두려워 저녁 식사 이후에는 물 한 모금조차 마시지 않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변이 자주 마려운 빈뇨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자다가 깨서 화장실에 가는 일, 이른바 야간뇨를 피하기 위해 어르신들은 스스로 수분 섭취를 극단적으로 제한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수면의학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러한 극단적인 수분 제한은 오히려 우리 몸을 더 깊은 불면의 답으로 빠뜨릴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60세 이후에는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체내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저하됩니다. 이 상태에서 잠들기 전 수분을 완전히 차단해버리면 자는 동안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원활한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됩니다. 최근 임상 보고에서는 야간의 심각한 수분 부족이 수면 중 미세한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켜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깨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야간뇨의 원인이 단순히 방광에 물이 많이 차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신 건강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 중 잦은 요일을 느끼는 현상의 상당수가 방광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혈당의 불안정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나친 공복 상태가 야간 저혈당을 유발하고 우리 몸이 혈당을 다시 높이기 위해 코르티솔 호르몬을 분비하는 과정에서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아 소변이 마려운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화장실에 가지 않으려고 물도 안 마시고 속을 텅 비운 채 잠자리에 드는 이 착한 습관들이 역설적으로 혈당을 흔들고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어 새벽에 눈을 뜨게 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나이가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러한 현상을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에게도 하루 7,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잠의 양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들로 인해 잠의 질이 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내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밤새 뇌의 연료를 채워주고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부드럽게 잡아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방법을 통해 오랜 불면의 밤을 이겨낸 우리 이웃들의 실제 생활 사례와 전문의의 분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8에서 계속됩니다. 시니어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기나긴 밤의 공복과 극단적인 수분 제한이 어떻게 우리의 단잠을 방해하는지 공감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부드럽게 끊어내고 다시금 편안한 밤을 되찾으신 우리 이웃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2세가 되신 이정순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이정순 어르신은 꽤 오랜 기간 동안 새벽 각성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노화 증상이거나 예민해진 신경 탓이라고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매일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가슴이 알 수 없이 두근거리고 한번 깨고 나면 다시 잠들기가 너무나도 힘겨워 아침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피곤한 하루를 시작하셔야 했습니다. 어르신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저녁 7시 이후로는 물 한 모금조차 마시지 않고 철저하게 공복을 유지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굳게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면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바로 그 훌륭해 보이던 습관이 밤새 뇌를 굶주리게 만들어 비상벨을 울리게 한 숨은 원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이에 전문가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을 받아들여 생활 속에서 아주 간단하고 무리가 없는 방법을 실천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바로 잠들기 30분 전. 따뜻한 물 한 컵에 천연 생꿀 한 스푼과 천일염 한 꼬집을 타서 천천히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증상이 사라지는 마법 같은 기적은 아니었지만 약 2주 정도 꾸준히 실천하시자 서서히 몸의 리듬이 안정을 되찾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깨더라도 예전처럼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지 않아 다시 부드럽게 잠에 빠져들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이 부드러운 호전의 비밀은 바로 꿀과 소금이 지닌 자연의 힘에 있습니다. 꿀에 포함된 천연 당분은 간의 연료 탱크를 적절히 채워주어 새벽 시간에 뇌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예방해 줍니다. 뇌가 안심하고 쉴 수 있으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비정상적으로 분비될 이유가 줄어드는 것이지요. 여기에 더해진 천일염 한 꼬집은 신경계를 부드럽게 다독이는 냉각수 역할을 합니다. 천일염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마그네슘과 미네랄이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이 최근의 여러 임상 보고에서는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앞서 들려드린 이정순 어르신의 이야기처럼 꿀과 소금의 부드러운 조합도 훌륭하지만 사람마다 겪고 있는 밤의 고통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깨거나 근육의 긴장 때문에 뒤척이시는 71세 최동호 어르신의 현실적인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호 어르신은 낮에는 누구보다 활기차게 생활하셨지만 유독 밤만 되면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다리 경련 때문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한번 근육이 뭉치며 찌릿한 통증이 오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으셨죠. 그저 나이가 들어 혈액순환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꾹 참으셨지만 점차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면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느끼셨습니다. 이러한 증상에 대해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수면 중 발생하는 다리 경련은 단순한 근육의 피로나 노화 현상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체내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칼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필수 전해질의 균형이 미세하게 틀어지기 쉽습니다. 최근 임상 보고에서는 밤사이 전해질 불균형과 미세한 혈당 저하가 겹칠 때 야간 수면 중 근육 수축이 유발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합니다. 최 어르신은 수면 전문의의 조언을 바탕으로 잠들기 30분 전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과 천일염 한 꼬집을 타서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사과 식초 특유의 시큼한 맛 때문에 처음 며칠은 조금 낯설어 하셨지만 곧 익숙해지셨다고 합니다. 물론 기적처럼 단 하루 만에 쥐가 나는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약 열흘 정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밤에 다리가 땡겨서 깨는 횟수가 점차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종아리가 한결 부드럽게 풀려 있는 것을 체감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 부엌에 있는 식재료로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과 식초에 포함된 초산 성분은 수면 중 혈당을 완만하게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밤사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니 새벽에 자주 깨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지요. 여기에 천일염에 함유된 풍부한 미네랄과 나트륨이 사과 식초의 칼륨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뻣뻣해지기 쉬운 근육을 이완시키고 틀어진 전해질 밸런스를 부드럽게 맞춰준 것입니다. 이처럼 거창한 치료법이 아니더라도 내 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천연 식재료의 지혜를 빌린다면 충분히 편안한 잠자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체질이나 현재 드시고 계신 약물에 따라 신체의 반응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의 이 작은 실천이 우리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끊어졌던 수면의 리듬을 다시 이어주는 따뜻한 위로가 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시니어 여러분, 앞서 우리 이웃들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 꿀과 천일염, 그리고 사과식초가 밤사이 우리 몸에 어떤 부드러운 위로를 건네는지 확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러한 천연 재료들을 60세 이상의 일상생활 속에 어떻게 무리 없이 녹여낼 수 있을지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차분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건강한 수면은 단순히 밤에만 노력한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의 모든 생활 습관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몸의 회복 속도가 예전 같지 않으므로 갑작스럽고 무리한 변화보다는 일상 속의 작은 습관들을 조화롭게 맞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저녁 시간의 식습관과 활동을 조금 부드럽게 조절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녁 6시 무렵 평소 드시던 대로 소화가 잘 되는 식사를 적당량 하신 뒤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정도로만 몸을 움직여 주십시오. 가끔 건강을 위해 저녁 늦게 땀이 날 정도로 격렬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취침 전에 강도 높은 운동은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자극하여 깊은 잠을 방해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몸을 이완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는 것이 숙면을 위한 든든한 기초공사입니다. 그리고 잠들기 정확히 30분 전 앞서 말씀드린 천연재료 조합을 실천해 보십시오. 이때 아주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물을 사용해 천천히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찬물을 단숨에 들이켜면 우리 몸은 갑자기 떨어진 체온을 다시 올리기 위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게 되고 이는 뇌를 다시 깨우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체온과 비슷한 따뜻한 물에 천일염 한 꼬집과 꿀 한 스푼을 타서 약 5분에 걸쳐 천천히 음미하듯 드시면 일시적으로 살짝 올랐던 심부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스르르 편안한 졸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눕는 잠자리 환경, 특히 침실의 온도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관절이 시리다는 이유로 겨울이나 환절기에 방안을 지나치게 뜨끈하게 데우고 주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면의학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르면 뇌가 깊은 휴식을 취하려면 수면 중 몸속 중심 체온이 낮보다 약간 떨어져야만 합니다. 방이 지나치게 덥고 건조하면 수면 효율이 떨어져 중간에 깰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니 이불은 따뜻하게 덮으시되 방 안 공기는 섭씨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깊은 잠에 훨씬 유리합니다. 시니어 여러분, 앞서 천일염과 꿀 등 천연 재료를 활용한 수면 개선법을 들으시고 아마 마음속에 몇 가지 걱정거리가 피어오르셨을 겁니다. 혈압이 높은데 소금을 먹어도 괜찮을까? 혹은 당뇨가 있는데 달콤한 꿀을 먹어도 될까? 하고 말이죠. 내 몸을 아끼는 분들이시라면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아주 현명한 질문입니다. 수면의학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우리가 잠들기 전 섭취하는 천일염 한 꼬집은 약 0, 5지 정도입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하루 권장량에 비해 매우 적어 혈압에 무리를 줄 위험은 극히 낮습니다. 오히려 체내 나트륨이 너무 부족하면 신경이 예민해져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제염 대신 미네랄과 칼륨이 풍부한 천일염은 나트륨 배출을 돕고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래도 마음이 쓰이신다면 주치의 등 전문가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의 꿀 섭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권장해드리는 생꿀 한 스푼은 약 5,7구로 수면 중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오히려 야간 저혈당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밤사이 혈당이 뚝 떨어지면 이를 올리기 위해 뇌가 잠을 깨우게 되는데 소량의 꿀이 이를 예방하는 것이지요. 만약 혈당 조절이 매우 엄격하게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당분이 없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스푼이나 사과 식초에 소금을 곁들이는 것도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여기에 낮 동안의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덧붙이시면 수면의 질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커피나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생각보다 긴 시간인 약 6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깊은 잠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또한 낮잠은 오후 2시경 20분에서 30분 정도 짧게 주무시는 것은 뇌의 피로를 풀어주어 좋지만 오후 4시 이후의 늦은 낮잠은 밤잠의 리듬을 깰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 발을 담그는 족욕을 함께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혈관이 부드럽게 확장되면서 몸속 중심 체온은 기분 좋게 떨어집니다. 이 작은 족욕 습관에 천연 재료 음료를 더하신다면 얼어붙었던 수면 리듬이 봄눈 녹듯 풀리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수면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아주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어김없이 잠에서 깨는 이유는 결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저녁 일찍 속을 비우고 물조차 마시지 않는 굳어진 습관들이 밤새 우리 뇌 연료 탱크를 텅 비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뇌가 생존을 위해 다급하게 울린 비상벨이 결국 깊은 잠을 방해했던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이 문제의 훌륭한 해결책은 결코 비싼 약이나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취침 30분 전 따뜻한 물 한 컵에 천연 생꿀 한 스푼이나 사과 식초, 그리고 신경을 부드럽게 안정시켜주는 천일염 한 꼬집을 타서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가 밤새 뇌가 안심하고 쉴 수 있는 든든한 연료가 되어줍니다. 여기에 잠들기 전 스마트폰 불빛을 멀리하고 침실 온도를 약간 서늘하게 조절하며 따뜻한 족욕까지 곁들이신다면 그 긍정적인 효과는 훨씬 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는 그동안 자식들 뒷바라지하랴, 가족들 건사하랴, 정작 내 몸이 조용히 보내는 구조신호에는 귀 기울일 여유가 없으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헌신하셨던 그 긴 세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수면의 질이 곧 전반적인 건강 지표를 좌우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가 밤에 푹 자고 몸이 건강해야 사랑하는 자녀들도 걱정 없이 자신의 삶에 안심하고 집중할 수 있으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과도 더 활기차게 웃으며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직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집 부엌에 있는 친숙하고 평범한 재료들로 오늘 밤부터 바로 부드러운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 하루 이틀은 눈에 띄는 큰 변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무리 없이 딱 3일에서 일주일만 꾸준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서히 내 몸이 안정을 찾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전과 확연히 다르게 한결 가벼워진 몸과 맑은 머리를 분명히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 임상 보고에서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수면 환경 개선이 장기적인 뇌 건강 유지와 면역력 회복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불면의 밤은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하는 노화의 숙명이 아닙니다. 내 몸을 스스로 아끼고 보듬어주는 이 아주 작은 관심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달콤하고 깊은 잠을 다시금 푹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시니어 여러분의 평안한 밤에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께도 이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꼭 나누어 주십시오. 앞으로도 과장 없는 진실된 건강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과 활기찬 아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니어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